예,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재판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보고 혹시나 대통령 그 파기환송 된 건이 어떻게 됐나 좀 찾아봤었어요. 아직 일정은 나오진 않았는데 뭐 재판부는 형사 6부로 정해진 거는 아마 다들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를 담당하는 판사가 오석준 부장판사라는 분이에요. 경기도 파주 출신이고 광성구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1990년도 서울지법 판사로 인간해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공보관을 지냈고 언론, 국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런 정도로 나오고 이재용 부회장 담당은 형사 일부인데 여기 나오는 그 판사가 정준영 부장 판사라고 이 부장 판사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담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이력은 좀 이력이 좀 많네요. 이분은 나이는 52세로 지금 나오는데 법원 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천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거법 부장판사 등을 역입해 사법행정과 재판 업무 경험을 모두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에서 2019년 초대 서울해상법원 수석판사를 근무를 했다. 경력으로 보면은 오석준 부장 판사보다 더 화려하게 나오는데 이명박 대통령 재판에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아서 이분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판사들은 결정이 돼 있는데 일정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근데 대통령 사건을 검색을 해봤더니 9월 3일에도 탄원서를 낸 분이 있네요.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즉각 석방하라는 탄원서를 냈다는 분이 있는데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오종창 기자가 탄원서를 많이 내자 김문석 판사 항소심 재판에 좀 내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5번 정도는 썼는데 그 이후로는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내지를 못했었어요. 특활비 대통령 특별활동비 재판건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그 선고 내리기 전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2위로 나오는 거는 저예요. 제가 그거는 탄원서를 탄원서랄까 하여튼 그런 걸 하나 낸 적이 있네요. 그 대통령 재판에 파기환송된 건에 보니까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이 되면서 거기에 작년 그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던 권태석, 김효성, 김지혜 세 분한테 배당이 된 걸로 나와요. 네. 작년에 이분들이 굉장히 따뜻한 변론을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분들이 해주신다면은 그나마 다른 저희가 또 모르는 분보다는 훨씬 더 좀 마음이 편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결심 그 항소심 결심에도 특히 김효선 그 판사가 좀 나이 드신 여자분 판사가 울면서 대통령을 변론을 했었어요. 만일에 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결혼도 하지 않고 국가와 결혼한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변론을 했던 그런 변호사였었어요. 하여튼 저희가 모르는 변호사들보다는 굉장히 다양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태섭 남자 변호사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좀 듣기가 불편했다는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최소원 씨 재판은 사실 요즘에 유튜버들을 보시면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여기에 정준길 변호사가 합류가 됐어요. 최소원 씨 재판에는 원래 이제 이경재 변호사님, 그 다음에 최강유 변호사, 근용강 변호사 세 분이 항소심에서 일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그 파기환송되면서
정준길 변호사가 있는 해라고 그 로펌 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들이 정준길, 권윤정, 박시욱, 김범기 네 사람이 9월 19일 변호인 승계를 냈다는 걸로 나와요. 이 새롭게 투입된 네 분 변호사가 다 같이 재판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좀 불편하네. 저는 도리어 변호사들이 많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좋을 수 있는데 조금 제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분들이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하여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활동하는 걸 봐서는 조금 그렇게 마음이 놓지는 않네요. 대통령 특별활동비는 7월 25일 날 항소심 선고가 났는데 검사가 8월 27일 날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마도 뭐 당연히 국선 변호인일 거예요. 국선 변호인 박기범인데 박기범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도 9월 11일 날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했어요. 대통령 그 공천 개입건으로는 그 국선 변호인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2년이 확정돼 버렸는데 여기에 국선 변호인 박기범 변호사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했네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검사가 상고를 했기 때문에 뭐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일 텐데 국선 변호인인데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했네요.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현성원 방문시에 서울역에서 김정은 화양식을 하고 인공기를 태운 건으로 조원진 대표가 기소된 건이 있어요. 7월 말쯤에 기소돼갖고 이게 재판이 되는데 9월 10일 날 첫 재판 일정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기일이 변경돼갖고 10월 29일 11시 반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첫 재판이라 조원진 대표가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일정은 10월 29일 11시 반으로 잡혀 있네요. 이 재판은 김영찬이라는 단독 판사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재판에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면서 기가 막힌 게 한웅세라는 27살 된 젊은 검사예요. 이 한웅세 검사가 2018년에 검사로 임용이 됐어요. 법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법무관으로 있다가 2018년에 임용이 됐는데 이런 초짜를 배당을 했네요. 그렇죠. 뭐 초짜가 더 난지는 모르겠어요. 재판 자체가 사실 기소될 수도 없는 거를 재판을 하는 거고 서울역에서 한 게 이제 저희는 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이 경찰들이 볼 때는 검찰들이 볼 때는 같은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이게 집회다. 그러면서 집시법을 위반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한웅세 검사가 전북 익산 출신이고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로스쿨 졸업한 이런 젊은 검사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재판도 제가 가서 지켜는 볼 거예요. 이렇게 재판 일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이 있어요. 요즘 분위기인지라 좀 분위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가지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내일 26일 2시에는 오병호 수석 재판이 있는데 이날 내일 증인으로 추명호 국장이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분이 지난번에 구속이 되어 있다가 사실 집권하면 권리행사방에는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 재판하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 등 이런 것들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이거 때리기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상태죠. 그래서 추명호 부장 재판에서 판사가 재판해도 선고를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상태로서는 구속을 계속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 이틀인가 후에 금요일 날 이분을 바로 석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일 추명호 씨가 좀 더 자유로운 상태로 증인으로 나올 수 있고, 제가 이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제 편지를 받고 아마 그날인가 석방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주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박 대통령 관련건으로 재판받는 분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도저히 저는 죄를 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 재판이 이제 파기환송돼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따라서 다른 분들도 선고가 결정이 되겠죠. 네, 오늘도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에서 집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동지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감사합니다.